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법칙의 저자인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기 테크 기업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화성에 가겠다 뭐 이러잖아요.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개인들로 치자면은 브라이언 존슨이란 분이 뭐 현일장 교환술도 하시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먹고 1년에 100만 불씩 돈을 쓴다 해가지고 약간 셀러브로서는 워낙 유명하시긴 하죠. 근데 이게 역설적인 건데 최근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치료하기는 힘든 자가면역성 위염이 진단이 됐다. 그래서 중단했다고. 모든 네. 치료. 그게 왜냐하면 치료처럼 하셨던 게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그게 선후 관계를 알기가 힘들거든요. 제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가면역성 위염이 생겼다면, 그게 어떤 뭐 혈장 치료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았어도 원래 생겼을 사람인지를 의료에서는 알 수 없거든요. 결과만 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브라이언 존슨 얘기로 돌아가자면,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만은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F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을 진단을 해서 피 검사를 하든 뭘 진단을 네. 해서 당신은 5년 후에 죽습니다. 네. 미래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한가요? 엄밀하게는 확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지금도 어렵진 않고요. 예를 들면 90세까지 살 확률이 대략 한 75%, 80%다를 아는 것은 확률의 문제로 할 때는 애매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90세까지 살 확률이 75% 어쩔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90세까지 다 쓰게 세팅해놓고 죽을 거냐. 75%라고 했기 때문에 90세까지 살 확률이었지만 내가 100살까지 살 확률이 여전히 꽤 높거든요. 또 거꾸로 생각보다 80세 전에 죽을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가 재밌는 측면인데 확률로 불확실하게 사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의료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 건데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걸 표현을 조금 바꾸자면은 암으로 돌아가자면 항상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제가 폐암이 2기면 저는 5년 뒤에 살아있을 건가요? 의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5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60몇 %입니다. 근데 환자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60%만 사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90% 넘어가니까 희망적인 걸 갖고 희망적이긴 한데 아까 왜 예측의 문제에서는 내가 5년 뒤에 꼭 살 거냐 아닐 거냐 아니면 5년 뒤에 살 확률이 60%면 곱하면 3년이잖아요. 3년 뒤에는 꼭 살아있을 거냐는 아닌 거죠. 그럼 거꾸로 3년 뒤에는 무조건 살아있을 거냐? 또 그 얘기도 할 수 없거든요. 의료에서는. 네. 물고비나 마운자로가 뭐 장수약처럼 계속 꾸준히 복용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냐. 실제 오래 살고 건강해지는데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닌데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측면이 우선 있는 것 같고요. 비만이 워낙 여러 가지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각종 대사질환, 당뇨라든지 일단 살을 빼는 것 자체가 건강해지는 데 도움되죠. 그리고 살 빼는 효과와 무관하게도 심장을 좋게 해준다라는 건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단순히 코를 고는 게 아니고 수면무호흡이 잘못되면은 돌연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문제인 건데 이런 수면무호흡까지 좋게 해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증명이 되진 않았는데 심지어 이제 알츠하이머에도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 마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네요. 효과로만 둬서는 반쯤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크게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는 좀 비싸잖아요. 지금 몇십만 원씩 네 번 정도 쓰는데 6, 70만 원씩 이제 드는 약이니까 만만치 않은 가격인 건데 근데 먼저 출시되었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머지않아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복제약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왕창 떨어질 거고 비교하자면 아스피린 수준에서 값싸게 약을 맞으실 수 있게 되면 효과는 좋아지는 게 밝혀져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쓰일 확률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적용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이 됐고요. 제일 큰 메디케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료보험인데 이번에 적용하기 시작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아마 한국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한 용도다. 보험해주기가 쉽죠. 기존에도 혈압약이나 이런 거 해줬으니까. 실제 미국에서도 마운자로를 그 용도로 보험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만 중에서도 고도비만, 아주 심한 비만은 심한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줄 확률이 높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위고비를 꼭 그런 분들만 맞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병통치약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비교적 건강한데 이왕이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맞으실 건데 그런 정도까지 보험을 해줄지는 그거는 조금 약간 미용 이쪽이 미용에 가까우니까요. 건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